자, 이번에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8월 21일 날 그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은 8월 26일 화요일에 법사위 첫 전체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때 그 법사위에서 윤석열 그 속옷 저항과 관련해서 CCTV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3대 특검 특위와 달리 법사위는 공식적 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구치소 소장까지 바뀐 마당에 법사위에서 공개하라고 그러면 결국 CCTV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법사위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공개할지는 민주당에서 뭐 의원분들이 잘 수기해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윤석열한테 수치감을 안겨주기 위한 공개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개겠죠. 저것들이 하도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법 집행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과거에 공정과 상식 운운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이 얼마나 그 거짓이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는 지금 인권 침해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김계리 변호사 자기들한테 공개 제출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슬슬 말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집행을 했던 우리 공직자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 가가지고 왜 그걸 못 끌어내냐. 뭐 10명이 넘게 갔다면서 이런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억울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저런 점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어쨌든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출범을 하면 검찰 개혁도 좀 빨라질 거라 기대감이 큽니다. 그 검찰 사법, 뭐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의 신설 이런 속도가 좀 빨라질 걸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새로 취임한 여당의 당 대표가 저기 추석 때까지 해결하겠다, 추석 전까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단계별 업무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당부하시는 이게 속도가 중요한데 졸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놓치는 건 없는지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없는 것인지 잘 검토해서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이제 결단이 따라야 되겠죠. 뭐든지 다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쟁점 중에는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은 이거를 행안부 소속으로 둬야 되느냐,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고, 그다음에 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할 거냐,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사건을 전부 다 경찰이 송치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나 역할 조정에 그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수사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지금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거를 겪어야 될 앞으로 임박해 있는 그 수사기관 종사자들도 그 부분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기존의 검찰 경찰의 어떤 분리된 구조 또 혹은 은연중에 설정돼 있던 상하관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측면의 수사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감안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옷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속옷 저항에 의해서 이번엔 속옷 노숙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서 속옷 노숙을 했다는 건데 그 특검이 그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그 과정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노숙을 했잖아요. 속옷을 입고 이게 지금 당대표 그 선거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순전히 그러는 거죠. 뭐 이거 다 쇼고 거기서 뭐 넥타이 메고 막 온갖 또 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빈축을 사고 하던데 그 온 정신이 이제 어떻게 저 아스팔트 극우들한테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 대표를 먹을까 여기에만 가 있으니까 자기가 장동혁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전면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리고 뭐 나 나이 먹었다고 저기를 하겠지만 내가 장동혁보다 더 건강하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쇼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검찰의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예. 정치 특검에 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던데 그 특검에서도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과거에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그 말 같지 않은 걸로 뭐 정진상 씨 컴퓨터를 보겠다고 어쩌고 하면서 침탈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힘의 태도하고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원 명부를 다 빼가다가 갖고 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무슨 저 검찰 애들이 하는 것처럼 아닌 척하면서 복사해가지고 대검 서버에다 넣어놓고 계속 감시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예. 특검이 얘기를 했잖아요. 시연까지 해줬다고 그러던데 이 명단하고 이 명단하고 넣어가지고 한 번만 돌려보면 같은 일치하는지. 사람 누군지 네. 바로 나온다. 그것만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다는 거는 이거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게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했다는 거를 그 당의 대선 후보를 지내고 당 대표를 여러 번 했던 홍준표가 얘기한 건데 예. 누가 딴 사람이 얘기한 겁니까? 예전에 한동훈이가 무슨 법무부 있을 때 늘 하던 얘기가 그거 여당에서 시작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 얘기하면은 예. 민주당 내에서 고발한 겁니다. 뭐 이따위 얘기 맨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뭐 자기네가 시작한 일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